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자, 가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탄 이 신도시는 뭐다? 광역시다. 그쵸. 네. 사실 동탄 이 신도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광교거든요. 그게 지금 수원 영통구가 있는 곳 네. 중에서 하나죠. 이 영통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가격 측면에 있어서 광역시 중에서 어지간한 웬만큼 괜찮은 곳 네.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역시도 많잖아요. 네. 뭐 울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광교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나 또는 뭐 대구 수성구나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120만이에요. 네. 울산보다 많아요. 네. 이 광역시잖아요. 네. 근데 수원은 자족 도시예요. 울산도 자족 도시예요. 근데 울산은 1급지가 구도심이에요. 여기는 1급지가 신도시. 강남이 신도시라고 생각해봐요. 네. 광교 같은 신도시에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겠는데요. 난리 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여기 상권이랑 모든 게 다 돼 있거든요. 또 서울하고 연결도 잘 돼 있죠. 그래서 울산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싸웠을 때 이기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경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입지의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광교가 평당 뭐 4천만 이상씩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동탄 이기 신도시도 뭐 평당 3,500에서 좀 신축은 4천만 원까지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울산은 지금 평당 2,70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한 대구, 부산 좀 가야 겨우 3,500, 4천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제 아파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 트럼프 월드 센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거래가가 최근에 좀 찍혀 있거든요. 네. 연식이 좀 됐어요. 2006년식인데 입지는 좋아요. 이 친구랑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광교에 있는 이제 광교 중앙역에 있는 자연 에스테이트 딱 비교해보면 과거부터 누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광교가 계속 이기고 있는데요. 맞아요. 연식 차이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해보면 광교가 이기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부산이 이겼네요. 지금 약간 역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교의 가격이 뭐 엄청 고평가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지금 트럼프 월드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라서 거래가 좀 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봤을 때 트럼프 월드가 조금 더 저렴하게 시세 찍히면 적당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구나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대구 수성구예요. 네. 대구 수성구 중에 연식이 좀 된 것 중에 범어 SK 이 친구 상당히 세거든요. 비교해볼까요? 지금 녹색깔이 대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범어 SK랑 비교해보면 최근의 모습들은 한 7, 8년 정도의 모습들은 광교가 조금 더 위에 있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결국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광교에 대한 호재들 뭐 이런 것들 감안해보면 조금 더 차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데가 서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죠. 야, 광교를 서울 어디랑 비교하면 좋을까? 저는 딱 만만한 데가 동대문구라고 보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연식 좀 된 것들, 네. 레미안 크래시티 이런 친구들 하고 비교해 보면 자연의 힐스도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12년식이라서 딱 비교해 볼 만하지 않을까. 동대문에 있는 레미안 크래시티가 2013년식이거든요. 네. 비교해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도 누가 좀 더 앞선 거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약간의 엎치락뒤치락이 있는데 그게 비슷하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개 중에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저는 근데 광교 가질 것 같아요. 왜요? 조금 서울인데 서울인데 저는 광교 보고 반해가지고. 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서울에 이제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수요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신도시의 장점이 많지만 회사 근처 그런 근거리 생각해 보면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저 가격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형님 광역시 항상 비교할 때마다 네. 서울에서 항상 동대문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난하니까. 저 성북구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조금 애매해지고 네. 또 동대문에서 좀 더 마포나 뭐 성동구를 내려오면
또 좀 이야기가 또 달라져서 딱 한 중간쯤이 동대문 아닌가 싶어요. 형님 그럼 동대문구를 서울에서 네. 한 중간 입지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동대문구도 좀 저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좀 차이가 많긴 한데 네. 이 정도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결론은 수원도 역시 광역시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원 광역시급에서 탑급에 해당하죠. 영통도. 왜냐하면 지금 샘플이 사실은 2012년식 아파트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좀 신축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훨씬 비싸요. 아, 그래서 왜 어지간한 광역시를 다 이겨요.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진짜 탑을 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신축이라서 최근 시세밖에 없어요. 네. 걔네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차 된 걸 갖고 비교해봤더니 비슷하게 가는구나. 그리고 광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구나. 그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정 가격도 뭐 지금 뭐 크게 저평가 고평가다 얘기하기 어려운 시기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적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관심을 더 먼저 가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세가 비슷했는데 지금도 비슷하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가 더 좋아질까? 수도권이 낫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지 않나 싶어요. 영훈님 그럼 적정한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수원이 앞으로 입주 물량들 좀 살펴보면 올해까지는 조금 있는 편인데 네. 연말 지나고 나서는 확실히 공급이 좀 적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원만 볼 수는 없고 용인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용인들 같은 생활권이라서 용인이 공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막 갑자기 막 오르거나 그러긴 쉽지 않겠다 생각 들긴 하고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그 다음에 미분양이 수원하고 용인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좀 중요할 텐데 용인 지역 좀 청약 경쟁률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수원이 조금 잠잠해요. 마지막으로 청약했던 게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4월 달부터 전매제한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청약한 단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 수원의 용인에 대한 신축 니즈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체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좀 봤는데 수원 영통구에서 거래가 지금 어디가 많이 되고 있을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뭐 가장 입지가 좋은 곳들이 거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실제 그럴까라고 보면 여기는 비싸잖아요. 가격이. 네. 이걸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쭉 밑에 거래가 이렇게 벅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가만 좀 올라가 있죠.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터지면서 호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래가 찍히고 있는 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만만한 단지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단지들이죠. 거래가 찍히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확실히 거래가 받쳐주면서 가는데 대신 여기는 호가가 많이 못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또 그 녀석의 가격이 또 나오는 거죠. 약간 지방이랑 같은 느낌인데요. 힘이 조금 약한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아까 학군 수요가 있다고 하는 청명동, 여기. 이런 것들 거래량이 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평수가 커가지고 근데 그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찍히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더 저렴한 단지들, 이런 단지들. 여기 거래가 더 많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아, 진짜 많은데요. 장난 아니죠? 네. 이게 금액 자체가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거든요. 한 4억이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큰 손들이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것들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포인트를 살펴보면 지금 흐름이 굉장히 뜨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좀 더 흐름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빨리 가려면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신축에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팍팍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쭉 퍼져야 되는데 지금은 입지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좋은 거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좀 가성비가 있는 좀 저렴하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 20평대 이런 아파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내 집이 꼭 필요했던 분들이 이 정도라면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정도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고덕도 20평대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영통구는 사실은 정말 다양한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 신도시, 구도심, 학군, 역세권, 신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은 구도심에서 좀 가성비 있는 아파트
쪽에 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승리는 또 신도시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맹구님, 그럼 네. 이제 저희가 가격 적정하다. 네, 가성비 있는 물건부터 거래가 네.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어디를 사야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